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치매 요양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 강의를 듣고 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치매 요양보 대상자 운동 돕기, 운동 하나를 하더라도 신뢰가 쌓인 뒤에 하는 거예요. 신뢰, 믿음, 라포가 형성된 다음에 운동을 하도록 한다. 자, 그래서 2번 치매 대상자와 시간을 같이 하며 친숙해진 뒤 운동을 시켜야 한다. 3번 치매 대상자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산책이다. 혈압이 높거나 심장병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사전 검진을 받도록 한다. 그리고 운동량은 점차적으로 늘리도록 한다. 언제든지 그게 무엇이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알린다, 보고한다. 자, 돕는 방법 3번 운동 하나를 하더라도 산책 하나를 하더라도 길들여야 돼요. 인지를 길들여야 된다. 진압력장애, 인지장애가 있죠.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길을 걸으면서 일정한 순서대로 풍경들을 말해주면 혼란을 막고 초조감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산책 하나를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코스를 걷고 반드시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자, 가능하면 치매 대상자 스스로 운동하도록 유도한다. 그게 무엇이든지 스스로가 들어간 거 혼자 스스로 하도록 유도한다, 지지한다, 격려한다, 이런 것들은 다 정답이에요. 자, 치매 대상자 안전과 사고 예방. 일반적인 노인보다 치매 대상자는 사고가 더 많이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돌봐야 돼요? 안전하게 돌봐야 되죠. 자, 기본 원칙 2번 치매 대상자는 일단은 진압력 장애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구분하지 못하죠. 현재, 미래, 과거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더라도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시계, 달력, 신문 등과 같은 단순한 단서를 이용해서 진압력을 심어주는 대화를 하고 진압력을 심어주는 인지교육을 하도록 한다. 자, 치매 대상자가 언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그림을 사용해서 이해를 돕도록 한다. 치매 대상자가 지나친 자극을 받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단순화한다. 헷갈리지 않게 한다, 이런 뜻이죠. 자, 방과 주변 치매 대상자의 방은 1층이 좋다. 그렇죠. 혹시나 사고가 나더라도 불이 나더라도 대피하기 좋은 1층이 좋죠. 3번 치매 대상자는 난간, 출입구, 난로 주변에 밝은 색의 야광 테이프를 붙여서 이곳은 위험하니 가까이 오지 말라는 표시를 해두도록 한다. 자, 치매 대상자가 집안에 있을 때 다리미, 위험한 살충제, 페인트, 세제, 단추, 성냥, 라이트, 이런 위험한 물건은 치매 대상자가 처음부터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자, 치매 대상자가 다칠 만한 물건, 깨지기 쉬운 물건은 치매 대상자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는 일반적인 노인보다 낙상사고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7번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걸려 넘어질 만한 전기 코드나 양탄자, 깔개를 두지 않는다. 10번 방 안에 난방 기구를 켜놓은 채 치매 대상자를 혼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난간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그 다음에 미끄러운 바닥재는 피하고 카펫은 고정되도록 하고 방 안에서는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자, 화장실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정하고 화장실에는 밤에도 불을 켜두도록 한다. 화장실 표시를 하도록 한다.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면 본인이 열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고리를 빼버린다, 이런 것도 정답이에요. 자, 인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지 잘 구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온수의 온도를 낮추도록 한다. 자, 부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치매 대상자가 꺼내 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꺼내 먹는
음식물 쓰레기를 꺼내 먹는 것을 이식증이라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먹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 두도록 한다. 자, 그러면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대처 중에서 반복적인 질문이나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인 질문이나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근본 이유는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기억이 지워지니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아들 언제 와? 우리 아들 언제 와? 나 집에 언제 가? 나 집에 언제 가? 이런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주의를 환기한다. 정신을 딴 데 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적인 행동이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만하세요. 시끄러워요.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어도 된다. 자,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질문에 안심하도록 하고 반복되는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거나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정답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이런 일감을 주어서 정신을 딴 데로 팔게 한다. 이런 거 좋습니다. 자, 음식 섭취와 관련된 문제 행동이 있죠. 자, 치매 대상자는 입력과 출력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밥을 먹었는데도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밥을 주지 않았다고 하죠. 자, 그럴 때마다 먹을 거를 주면 배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나 밥 안 줘? 왜 나 밥 안 줘? 할 때 자,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 제가 깜빡하고 뜸을 들이지를 못했네요. 가스불을 깜빡하고 안 켰네요. 이러면서 다음 식사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을 잘게 썰어 목이 막히지 않게 하고 치매 말기가 되면 이제 입에 물고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래서 으깨거나 갈아서 걸쭉하게 만들어준다. 위험한 물건을 먹지 못하도록 치우도록 한다. 치매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먹으려고 할 때 당연히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어린아이들 자기 손에 든 거 뺏기지 않으려고 하죠. 이럴 때 억지로 뺏으면 안 돼요.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과 교환하도록 한다. 그리고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어떤 표시를 해두는 거죠. 식기를 좀 놔둔다든가 먹고 난 후에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봐, 내가 밥을 먹었던가? 네, 여기 표시가 돼 있네요. 식사하셨네요. 여봐, 내가 밥을 먹었던가? 네, 여기 표시하셨네요. 여봐, 내가 밥을 먹었던가? 이 양반이 보자 하니까 해도 너무하네. 내가 말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려고 왔는데 참말로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이제 빵 터지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약 올리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치매는 입력도 안 되고 꺼내 쓰는 출력도 안 되는 게 치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잘 나오지 않으면 멜라토닌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자주 깨고 잠이 들기까지가 어렵죠. 그러니까 역시나 잠을 자는 패턴도 길들여야 돼요. 수면 장애가 나타나는데 치매 대상자에게 알맞은 하루 일정표를 만들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한다. 그리고 비록 저녁에 잠을 좀 못 잤다 하더라도 낮에 가능한 낮잠을 자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산책과 같은 프로그램을 해서 좀 노곤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잠을 자도록 한다. 자,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나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가끔은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밖에 나가려고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못 나가게 막아서거나 하면은 싸움이 될 수가 있고 과격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온다. 산책 한 바퀴를 하고 온다. 이렇게 한 요양보호사가 정답입니다. 자, 배회란 그냥 뺑뺑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도 목적지도 없이 뺑뺑 돌아다니는 것을 배회라고 한다. 그런데 그날따라 배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잘 관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배회가 유달리 심한 날 문이 열려 있을 때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는 항상 진압력 장애가 있고 그리고 의심, 망상, 환각, 환청, 환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귀에는 들려요. 나와, 놀러 가게 나와, 피난 가게 나와, 집에 가게 나와. 그래서 문이 열리면 무조건 나가십니다. 일단 나가긴 했는데 여기가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서 길을 잃어버리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배회가 유달리 심한 날은 문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자, 기본 원칙. 이렇게 배회가 있을 때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헷갈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현실감을 심어주도록 한다. 그리고 유달리 배회가 있을 때 미리미리 관련 기관에 그분의 사진을 좀 주어서 만약에 이렇게 생기신 분이 돌아다니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하는 것도 정답이다. 자, 배회가 있는 치매 대상자 돕는 방법. 배회를 줄여주는 게 좋죠.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배회 증상을 줄이도록 한다. 만약에 집안에서 돌아다닌다면 배회 코스를 만들어 주도록 한다. 자,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에너지를 좀 소모시키면, 에너지를 쪽 뽑으면 저녁에 피곤해서 주무시겠죠? 저녁에 피곤해서 주무시면 당연히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에너지를 쪽 소모시켜서 야간에 돌아다니는 야간 배회를 줄이도록 한다. 이런 말도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자, 의심, 망상, 환각. 자, 이렇게 뇌가 위축이 돼서 이성적인 사고력에 문제가 생기고 진압력 장애가 오고 인지장애가 와요. 이럴 때도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하는 의심, 망상, 환각이 치매 대상자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물건을 누가 훔쳐갔다고 의심하는 의심이 생기고요. 또 주변의 사람이나 가족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의심하기도 하고요. 또는 헛된 생각, 잘못된 믿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의 근거를 두지 않는 잘못된 고정된 믿음인 망상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주로 망상은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는 피해망상이 대부분이에요. 내 물건을 훔쳐갔다는 도둑망상, 내 약에 독약을 탔다는 독약망상,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망상이 있는 환자를 대할 때의 원칙은 일단은 받아준다예요. 아니라고 반박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언쟁하고 조롱하고 빈정대시면 증상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일단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용납할 용, 수용하고 받아주도록 한다.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거나 조롱하거나 빈정되지 않도록 한다. 자, 3번. 자, 치매 대상자, 귀가 들리지 않는 난청 환자, 정신병이 있는 정신분열증 환자, 우울증 있는 환자 앞에서는 절대로 귓속말을 하지 않는다. 이유 없는 웃어도 안 되고요. 옆 사람에게 귓속말로 쏙닥쏙닥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분들은 의심과 망상이 있어요. 그래서 귓속말을 하는 걸 이렇게 해석하는 수도 있어요. 너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나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네가 나를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너를 죽여야죠. 그래서 생각지 못한 액팅아웃, 파괴적인 행동, 액팅아웃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 대상자, 귀가 들리지 않는 난청 환자, 정신병 환자, 우울증 환자 앞에서는 이유 없이 웃거나 귓속말하지 않도록 한다. 자, 치매 환자가 잊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물건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훈계하거나 또 시작이네, 비올라는가 봐, 이러면 안 된다. 자,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현시감을 심어주도록 한다. 치매 대상자는 진압력 장애가 있다고 했죠. 분별력 장애, 진압력 장애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밥 먹지요가 아니라 8시에요 아침 드시죠. 12시에요 점심 드시죠. 이렇게 현실감을 알려주도록 한다. 자, 치매 대상자가 물건을 두는 장소를 파악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한다.
도둑망상으로 치매 대상자가 방을 지킨다면, 방 안에만 있기를 고집한다면 그분이 그곳에 계셔서 위험해지지 않는 이상 그곳에 있도록 하고요. 식사를 하자고 식당으로 모시고 가는 것보다 식사를 방으로 가지고 가서 먹이도록 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는다. 망상이 지나치게 심한 경우에는 보고한다, 알린다가 정답이죠. 자, 파괴적인 행동, 액팅아웃. 파괴적인 행동이란 무의미한 사건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난폭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자, 이 파괴적인 행동은 시도 때도 없이 하는 행동을 말해요. 주로 울고 분통을 터뜨리고 욕설하고 지나치게 안절부절하고 때리거나 물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꼬집는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하죠. 자, 여기 이 문장에 만약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어둡다, 저녁 8시에서 9시가 되면 해가 질 무렵이면, 이러면 정답이 바뀌어요. 이렇게 어둡다라는 단서가 붙게 되면 그때는 정답이 석양증후군이고요. 어둡다라는 말이 없으면 파괴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파괴적인 행동은 시도 때도 없이 하는 행동이고요. 울고 분통을 터뜨리고 욕설하고 지나치게 안절부절 못하고 때리거나 물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꼬집는 등의 신체적 폭력을 하는 것을 파괴적 행동이라고 한다. 이 파괴적 행동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초기에 잘 나타나고요. 뒤로 말기로 갈수록은 파괴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기본 원칙. 이렇게 파괴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 행동이 진정된 후에는 아까 왜 그랬는지, 아까 정말 무서웠어요. 땡땡이 님이 아니신 줄 알았어요.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된다. 아까 다시 그 이상한 행동을 떠올리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행동이 진정된 후에는 왜 그랬는지 질문하거나 이상 행동에 대해 상기시키지 않는다. 11번, 이 파괴적인 행동은 치매 증상 중에 하나이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질문하거나 일을 시키는 등의 자극을 주지 말고 어떻게 한 요양보사가 잘했냐? 조용한 곳에 모시고 가서 쉬게 한다. 안정을 취하게 한다가 정답이죠.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하도록 하고 안정된 태도로 움직이고 안정을 시키고 쉬도록 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석양증후군이란 치매 대상자가 특히 언제 지나치게 반응을 하냐면 해가 지면요. 그래서 해질녘이 되면 더욱 혼란해지고 불안정하게 되며 의심, 우울이 더 심각해지는 증상을 보이는데 그것을 해가 떨어질 때 심하다. 그래서 석양증후군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일몰증후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석양증후군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문장에 어둡다, 저녁 8시에서 9시만 되면 해가 질 무렵이면 이런 저녁이라는 단서가 나오면 정답은 석양증후군이고요. 저녁이라는 단서가 없으면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석양증후군이란 낮에는 유순하다가도 저녁 8시에서 9시가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고 방을 서성이다. 문을 덜거덕 거리고 바닥을 뒹굴고 침대 위로 떠오르는 등의 행동을 한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저녁이죠. 이럴 때는 정답이 석양증후군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해질녘에 요양보호사는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도록 한다.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일거리를 주거나 좋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자, 치매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 바퀴 하고 온다도 정답입니다. 그리고 석양증후군은 저녁 8시에서 9시 해가 질 무렵이니까 저녁 8시에서 9시에 뭐 하면 좋겠어요? 잠이 들어있으면 석양증후군 증상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낮 동안에 프로그램을 수행시키고 저녁에는 피곤해서 주무시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낮에 산책을 한다. 예를 들면
음파 10바퀴, 월명산 10바퀴. 그러면 저녁에 푹 주무시겠죠? 자, 이렇게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할 때에는 심한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알리고 상의한다, 보고한다, 이런 말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있죠. 치매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대상자의 신체적인 상태를 파악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다. 치매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다. 치매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골라서 말하도록 한다. 치매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한다. 비록 치매에 걸렸다 하더라도 존중해야지 어린아이 대하듯 반말하지 않는다. 치매 대상자에게 반복적으로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한다. 이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설명한다. 비록 치매에 걸렸다 하더라도 70년, 80년 인생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치매 대상자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간단한 단어를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치매 대상자에게 이야기할 때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하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시키도록 한다. 치매 대상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는 가까운 곳에서 시각적으로 정면에서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리에서 마주보고 말을 하도록 한다. 자, 치매 대상자는 항상 진압력 장애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현실을 알려주도록 한다. 진압력을 심어주도록 한다. 예를 들면 아침 8시예요. 아침 드시죠? 밤 10시예요. 이제 주무실까요? 자, 이야기를 할 때 치매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는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손짓, 발짓을 사용하도록 한다. 신체적인 접촉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신체적인 접촉은 좀 그때그때 눈치껏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 치매 대상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쓸데없이 신체적인 접촉을 많이 하면요, 이런 일이 생겨요. 여봐, 내가 요새 고민이 있어. 저 요양보호사가 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내 취향이 아니야. 이렇게 이런 엉뚱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글을 써서 의사소통 할 수도 있다. 자, 언어 이외에 다른 신호를 섞어서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한다. 자, 치매 대상자가 하는 행동을 요양보호사인 내가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 있게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한다. 오해를 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